자, 우리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스나이퍼 수험생 여러분들의 어느 때보다 더 힘들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 더 많이 힘내고 또 여러분들이 완주하는데 조금이나마 더 보탬이 되라고 오늘 설명회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관계자분들 많이 고생해 주셨는데 여러분들한테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많은 정보 전달하려고 노력할 거고, 그리고 끝날 때 보면은 뭐 Q&A도 있고 이벤트도 많이 준비를 해놓은 것 같아요. 요렇게 해서 좀 알차게 우리 서로가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한 시간 한번 잘 채워나가 봅시다. 자, 오늘 첫 시간은 앞부분은 제가 PPT 설명을 좀 해드릴 텐데 같이 영상 보시면서 올해 시험의 이슈가 뭔지 한번 같이 확인해 볼게요. 바로 시작을 할게요. 자, 우리 일단은 상반기하고 지금 이제 하반기에요. 벌써 파이널로 접어들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팩트들을 좀 분석을 잘 해야 나중에 있을 우리의 부정적인 뭐 어떤 이런 현실적인 측면에서 솔루션을 찾는데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선생님이 1년을 한번 돌아보기로 했어요. 같이 PPT를 보면서 좀 이해를 해볼까요? 2020년에 이렇게 시작되면 우리 올해 보면은 부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팩트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좀 돌아보면 첫 번째는 아무래도 코로나, 요거 뭐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죠. 이 팬데믹이 와버려가지고 3월에 우리 전 세계가 이렇게 멈춰서게 됐죠. 우리 수험생들도 많이 타격을 입었을 거고 공부하는데 힘들고 많이 지치고 그렇죠 지금. 여기에다가 학습 환경이 당연히 악화되는 건 뭐 당연한 거였고, 간헐적으로 학습이 방해되는 요소들이 계속 꾸준히 발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회의 변화에 적응 기간이라고나 할까? 그런데 또 추가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학습 방해 요소는 너무나 많았죠. 뭐 첫 번째 보면은 이렇게 아시아 뉴스도 체크를 해보면 이제 정보 사회에 지금 우리가 급변하고 있는 이런 포스트 코로나를 좀 대비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지금 언택트 수업을 계속 하고 있고 비대면 수업을, 그러다 보니까 이 급격히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갈 수 있는 이 집단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집단들,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못한 자, 계속 이렇게 분리가 되고 있는 상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걸 뭐 요약해 보면 결국에는 학습에 방해되는 요소가 증가하고 있다는 건 뭐 사실이에요. 첫 번째 보면은 제가 요약을 한 걸 생각을 해보면 새로운 학습 환경에 우리가 좀 적응을 해야 되는 것도 사실이고, 저도 수업을 할 때 보면 우리 오프라인 수험생들 되게 고생 많이 하고 있는데 칸막이 갑자기 생겼죠. 그죠? 그리고 수업 시간에 이렇게 마스크도 끼고 하고 있고, 또 온라인 학습이라든지 이 자료 활용을 해야 되는 게 급격히 변하다 보니까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지속적인 학습 공간이 부재하다. 이것도 정말 충격적인 거거든요. 우리 학습은 선생님들도 맨날 얘기하는 게 꾸준히 해라, 뭐 늘 열심히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속적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이 작고 이런 어떤 외부적인 요인들 때문에 방해가 되고 끊김 현상이 발생한다는 건 분명한 부정적인 영향이에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두 번째 충격파가 우리한테 찾아온 거는 바로 2021학년도 편입학 모집 전원이 감축됐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받아들여야 되는 사실들을 가지고 돌아보고 그 다음에 솔루션을 찾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집 정원 감축에 대한 이슈를 지금 확인해 보면 이렇게 한양대가 우리한테 6월 17일 날 입학처에서 공지를 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성신여대 이렇게 두 개의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졌어요. 연속으로. 있고 싶은 건데 이거는 근데 뭐 거부할 수는 없으니까 모집 정원이 성신여대는 2명이에요. 2명. 이거 뭐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이거 뭐 입학처에서 이렇게 선물 아닌 선물을 준 거고 우리한테 코로나에 엎친 데 덮친 격 인원을 팍 줄여가 17날 편지 한 통화 이렇게 되면 뭐 공부 때려치라는 거지. 공부를 못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외부 요인도 이렇지. 그리고 뭐 제도가 갑자기 이렇게 변했지. 이거 아웃 오브 블루란 말이야. 마른 하른의 날벼락 그 아웃 오브 블루 정천병력이란 말이야. 이 상황에서 또 우리가 또 확인해봐야 되는 팩트는 바로 이건데 역시 부정적인 거야. 편입 전형이 다변화가 됐다는 거죠. 이게 또 혼란스럽다는 거죠. 우리 수험생들은 그 기존에 있던 학습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학습 커리큘럼을 쌓아 올라가는 게 일반적으로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발을 맞춰야 되는 그 구간인데 이 접점에서 또 혼란이 온 거예요. 올해 인원 줄었지, 코로나 왔지, 다 겪어보지 못한 것들을 안 그래도 힘들게 우리가 소화하려고 버겁게 버티고 있는데 여기서 전형까지 다변화가 되다 보니까 경희대가 갑자기 이번에 편입 영어를 또 도입을 해서 시험을 보겠다네, 또 동국대도 또 시험을 보겠다네, 덕성여대는 토익 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또 편입 영어를 유지하겠다네.
이러니 제가 3월부터 저도 강의에서 이렇게 영상도 찍어서 유튜브에서 공유도 하고 했었는데 동국대 같은 경우는 3월 31일 날 이렇게 기본 계획을 변경을 했고요. 그다음에 경희대학교도 토익 전형을 축소 및 축소죠 사실 이제 이후에 추가되는 요소 2차 전형에서 영어 시험을 편입 영어를 도입한 거기 때문에 1차 컷은 아직까지 토익이나 탭스 공인 영어가 유효한 상태예요. 어쨌든 이렇게 뭐 요약하자면 혼란스러운 시기다. 아직까지 우리는 팩트를 좀 봐야 되는데 요번에 이제 에피소드를 좀 바꿔봤어요 선생님이. 그러면 앞에 있었던 이런 부정적인 것들을 우리는 지금 이제 10월인데 이제 당장 100일도 안 남았어요 시험이. 이 상황에서 그러면 이거를 포기의 요소로 받아들일 거냐. 우리 여태까지 어쨌든 달려왔잖아 그치? 같이 막 힘들고 이런 일도 많이 있었는데 이겨내려고 서로가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버텨온 거란 말이야. 공부도 열심히 해왔고. 자 이러면 선생님 이제 볼 때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거야. 이제 10월이라 우리는 이 부정적인 측면은 팩트니까 인식을 해야 되고 이걸 극복하려는 방안을 잘 찾아야 돼. 지금 뭐 신입생 내 설명하는 거 아니잖아 그치? 우리 기존의 학생들 열심히 해왔고 그리고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해서 마무리를 잘하냐거든. 첫 번째를 한번 볼까? 이슈 점검을 잘해야 돼요. 서강대학교하고 한양대학교하고 중앙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가려있는 모집 인원 축소 때문에 파격적으로 우리가 부정적 뉴스를 자꾸 받아들여서 그렇지 사실 이쪽은 신설학과 개설에 해당이 없는 학교야. 그리고 선발 인원을 차등 적용해서 뽑고 있다는 거지. 그리고 또 이번에는 편입학 준비 기간이 급변동이 일어난 거야. 모의고사 인원만 봐도 그렇고 성적의 학생들의 추이도 그렇고 지금 보면 역시 이쪽에서 선생님이 점검을 해야 되는 이슈는 응시 인원이 그리고 성적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파이널 우리가 실제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그 결과치를 받아보면 은근히 해볼 만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지. 그다음에 세 번째는 첫 회.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해보면 아까 전에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었냐면 급변했다라는 거지.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이 첫 회의 메리트를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슈 점검을 해야 되는 학교의 순서는 서강대학교, 그 다음에 한양대학교, 그 다음에 중앙대 순서 선생님이 간략하게 설명해 줄 테니까 잘 챙겨놨다가 필기가 가능하면 좀 적어놨다가 선생님이 그 현장에서도 또 설명을 더 해줄 거고 추가로 오늘 뭐 제한된 시간 동안 다 전달을 못 할 수 있으니까 이 이슈들을 잘 기억을 했다가 지원할 때 실제 학교 지원할 때 전략 지원에다가 요거를 활용하면 엄청 유리할 거야. 자 보면 일단은 서강대 먼저 한번 봐보자. 서강대학교 같은 케이스는 지금 이거는 쌤이 경쟁률을 보여준 거야. 얘는 2018학년도에 서강대 편입 모집 인원이랑 경쟁률이 나오고 있는 건데 일반이 20, 그 다음에 학사 30이 이렇게 나오고 있지 지금. 그 다음에 두 번째 걸 보면 2019학년도 서강대학교 편입 모집 인원은 일반 20일, 학사 30일. 변동이 어때? 거의 없지.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이렇게 과거 연도를 대비를 해서 그 기준을 가지고 전략 지원한단 말이지. 근데 올해 같은 케이스는 서강대가 어떻게 될 거냐면 아직 뭐 당연히 확정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는 못 하는데 2020학년도 바로 작년이지. 작년 시험 같은 케이스는 보면 서강대 편입 모집 인원이 3배 이상 뛰었어. 그러니까 63명을 뽑았어. 학사는 계속 정원 선발 방식을 하다 보니까 31, 2, 29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 일반이 엄청나게 늘었지. 근데 우리는 요 상황을 안 보고 자꾸 한양대만 봤던 거야. 그러면 이 서강대가 이 인원을 유지할 거냐의 근거를 어떻게 보는 거냐면 이제 봐봐. 편입 정원을 뽑을 때 유지나 증가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교과부에서 이제 선정한 기준에 따르긴 하는데 결손 인원 정산 방식이란 게 있어. 그러니까 서강대는 결손 인원을 정산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아직까지 공지가 나오지 않은 거야. 공지가 나온 학교들은 정원비 방식이기 때문에 한양대 같은 경우 173명 감축이 딱 정해져서 이미 공지가 된 거고. 그럼 중앙대나 서강대는 왜 발표를 아직 못하고 있냐면 이 학교들은 결손 인원을 확인을 해야 돼. 2020학년도가 지금 2학기가 이제 이 중간고사가 끝나가는 과정이잖아. 그게 다 마무리가 되면 그때 결손 인원이 확정되는 거야. 그래서 서강대 케이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차트가 이런 건데 지금 결손 인원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 키를 잡고 있는 게 결손 인원은 지금 현재 2015년부터 보면은 2%에서 2.1, 2.1 유지됐지. 그 다음에 2018년도에 2.6%로 올랐고 2019년도에 어떻게 되냐면 2.6%가 유지되고 있어. 그래서 2020학년도 요번에 지금 하고 있는 게 현재 1학기가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면 좀 간단하게 답이 나올 수
있는 측면인데 코로나 때문에 휴복학이 많아졌어 상대적으로. 그리고 아직 이거는 그 입학처에 좀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선생님이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는 없고 공지가 나오는 대로 일괄 공지가 되면 다시 한번 해줄 거야. 근데 올해는 2.6% 이상으로 갈 확률이 아무래도 조금 더 높겠지. 그러니까 전년 대비 인원은 서강대는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재적 학생률을 봐도 지금 계속해서 2018년 이후에 올라간 상태에 올해의 외부 효과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으니 긍정적 측면을 계속 보고 공부를 해라. 자, 그다음 이건 뭐 연도에 따른 이제 정원 그 어떻게 됐는지를 보여준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 한양대야. 한양대는 순수 정원 채택 방식을 써.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원이 이렇게 144명, 뭐 103명 이런 식으로 조금씩의 변동은 있었거든. 한양대도. 2020년도 한양대 모집 요강을 보면은 결국에는 총원이 어느 정도 역시 뭐 144, 뭐 100 이렇게 계속 조금씩 올랐다 내렸다 이런 거 반복을 하고 있는데 총원이 어쨌든 일반 편입에서는 작년에는 207명이었어. 학사는 이제 55명이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공지 난 거를 뺄셈을 해보면 35명 뽑는 거지 한양대가. 이거 충격적이에요. 진짜 이거는 마음이 안 좋죠. 확실히 저도 마음이 안 좋은데 일단 긍정적이고 보는 섹터다 지금 현재는. 이게 왜 긍정적이 될 수 있느냐? 일단 잘 봐봐. 어쨌든 35명 뽑는데 학년도가 이렇게 변할 때마다 역대 지금 한양대 같은 경우는 순수 정원 채택 방식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최악의 상황을 우린 받아들여야 돼. 그럼 이걸 어떻게 기회로 쓸 수 있을까? 한양대를 포기할 것인가? 이렇게 보면 돼. 준비 전략은 있지. 이 학교를 겹쳐야 돼. 이 학교가, 그러니까 이거는 선생님 수업 듣고 있는 친구들은 뭐 잘 알지만 지금 DB센터가 선생님 수업을 같이 커버링을 해줘서 여러분들의 스나이퍼 모의고사 성적 대비해서 지금 지원 전략을 같이 꾸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한양대가 단독으로 시험 일정이 빠져나가면 그거는 좋지 않은 경우의 수야. 근데 올해는 꼭 겹쳐줘야 돼. 겹칠 거라고 선생님 강력하게 예상을 해요. 겹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학사는 아직까지 선발 기조가 유지되고 있으니까 학사는 뭐 괜찮다. 그리고 기출 문제를 공략을 잘 해야 된다. 얘가 겹치는 학교들의 문제를 같이 봐서 파생 효과를 좀 내자는 거지. 단기간에 같은 어떤 인텐시브한 공부를 해도 주변으로 확산될 수 있는 문제를 공부하면 더 아무래도 유리할 거 아니야. 그래서 기출 문제는 당연히 유효한 거고. 그래서 모의고사를 잘 응시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상위권 대비를 하는 그 과정에서 뭐랄까 문제는 활용하되 이 학교에 막 올인할 필요는 없는 느낌? 대신에 이 학교가 겹쳐줘야 돼. 그건 다시 설명을 해줄게. 왜 겹치는 게 중요한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앙대야. 중앙대학교는 선생님이 이미 커뮤니티에서 선생님 그 카페에서 공지를 했는데 실제 대화를 했어요. 그래서 영상이랑 지금 음성 파일이 있는데 선생님이 이거 했던 말이야. 전화를 걸어가지고 나도 답답해가지고 선발 인원이 갑자기 다른 학교가 줄고 있는데 중앙대는 어떻습니까? 라고 하니까 결손 인원을 당연히 봐야 된다고 중앙대에서 답변이 왔거든. 그래서 결손 인원을 보는 건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빠져나간 인원에서 재입학 인원을 다시 빼줘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 재입학 인원이 산정이 끝나는 건 2020년 10월이야. 10월. 그러니까 올해 이번 달에 정보가 들어오게 되면 중앙대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비할지 선생님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현재. 자, 그러면은 이제 순수 정원별 채택 방식은 한양대기 때문에 여긴 상관이 없고 중앙대는 계속해서 뭐냐면 결손 인원 방식이다. 그래서 한양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원 선발제를 하다 보니까 1대1로 그냥 딱 해서 200명 뭐 이렇게 팍 줄여버린 거예요. 173명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음성 파일에서 일부 음성 파일이 조금 들어볼까 같이? 뭐 잘 안 들려도 오디오 잘 안 들리죠? 요거는 뭐 선생님이 따로 라이브 끝나면 올려줄게. 그래서 한번 확인하시고 그 다음 거를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는 나비 효과야. 이 나비 효과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아까 얘기했던 겹치는 경우의 수를 좀 보자는 거지. 그리고 겹칠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추측을 해보자는 거야. 자, 보면은 일단은 먼저 이슈가 있지. 수능 시험일이 12월 3일로 확정이 됐죠. 이렇게 되면 수능 시험은 원래 언제 보냐면 11월 2주차 시행을 일반적으로 해. 그치? 근데 2020학년도는 2020년도 올해는 2021학년도지. 그래서 12월 3일이니까 2주에서 3주 정도 연기가 돼서 스팬이 생긴 거야. 이렇게
이 경우에 편입시험을 시행하는 일반적인 일자가 12월 2주차부터 이후에 진행을 하게 되니까 그렇게 큰 영향이 없을 것 같아 보이지만 행정 처리를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일반적으로 한 달로 잡았을 경우에 12월 3주나 혹은 마지막 주부터 시험이 시행될 거야. 그러니까 기간이 짧은 상태다 보니까 겹치는 학교들은 더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 그러면 더 많이 겹칠 수 있는 회귀 분석 근거는 뭔지 또 이제 다음 챕터에서 보여줄게. 자, 여기를 보면은 이게 2014학년도 칼렌더야. 지금 학교가 이름이 이렇게 따닥따닥 보이는데 좀 확대해서 보여줄게. 2014학년도를 왜 선생님 봐요? 갑자기 뜬금없이 2020학년도인데 지금은 2021학년도인데 이때가 인원이 줄었어. 모집 인원이 줄다 보니까 이 경우에 올해 2020년도의 상황을 맞춰보는 게 좀 더 유리할 거야.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인원이 더 선발 인원이 는 상태에서 시험을 본 거여서 올해하고는 전혀 뭐 맞지 않는 상황이고 2014는 2013학년도보다 인원이 절반 정도가 감축됐었던 해야. 그래서 쇼크가 있었던 해여서 이때를 잘 봐야 되는데 자, 이때 보면은 이렇게 날짜예요. 2014년 1월 5일에 동덕, 상명, 서강, 아주대학교가 겹쳤고 2014년 1월 11일은 서경, 세종, 인하, 한양이 겹쳤고 2014학년도는 지금 보다시피 숭실, 이화, 한국외대 이런 식으로 이제 학교들이 겹쳐서 들어왔던 거야.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다 선생님 분석을 해놨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여러분 이제 퀴즈도 풀어야 되고 해가지고 그 아주대를 한번 같이 볼게요. 왜냐면 이 5일 한번 봐볼래? 날짜? 1월 5일? 여기 보면 동덕, 상명, 서강 아주잖아. 그래서 이때 영향력은 서강대는 잘 안 받아. 왜냐면 최상위 티어에 있는 학교들은 이미 그 상위권 학생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여기는 겹쳐도 경우의 수가 그렇게 크진 않거든. 같은 상위권이 겹쳐주면 영향력은 있어. 그래서 서강대, 한양대 뭐 이렇게 겹쳐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보면은 동덕여대, 여대가 꼭 하나 껴야 되거든. 그 다음에 아주대, 상명대, 서강대라 여기를 봐야 돼. 이렇게 되면 아주대 한번 봐보자. 아주대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 지금 이 아주대 나비 효과가 장난 아닌데 지금 학교별 영어 평균하고 수학 평균이 이거는 합격자 점수야. 실제로 최종 점수가 왜 이러냐면 25점 만점이야. 여기는 25점. 그래서 25점 만점, 25점 만점으로 해가지고 50점인데 지금 여기는 평균, 여긴 최저야. 최저 라인이 엄청나게 영향을 받았어. 그러다 보니까 2013년 전년 대비해서 평균 점수 하락하고 그 다음에 단독 시험을 봤었거든. 2013년도는. 그럼 혼자 봤을 때보다 같이 보면 상위권이 있고 여대가 같이 꼈을 때 학생들의 경우의 수 날리면 이러면 경쟁률도 떨어지고 점수가 내려간다는 거지. 점수가. 그리고 경쟁률로도 한번 봐볼까? 2013학년도에 아주대 편입 경쟁률은 이랬어. 그러니까 평균 지금 보면은 막 42, 15, 36 이렇게 골고루 보이지. 근데 이 상태에서 2014로 가면 동일 계열이 어떻게 변했는지 좀 확대해서 볼까? 나비효과 경쟁률 하락이 확실하다는 거야. 경영학과 같은 케이스만 해도 거의 반토막이 났고 응용화학 생명공학과 여기 이름 발음 너무 어렵죠. 응용화학과 여기는 13대 1. 그 다음에 모집인원 유사해야 회귀 분석의 의미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전년 대비보다 모집 인원이 유사한 상태에서 겹쳤을 경우에 점수가 내려갔으니 경쟁률이 어디까지 내려갔느냐. 심지어 쭈른 학과를 봤을 땐 더 대조군으로 명확하겠지. 데이터가 신뢰도가 높아지잖아. 행정학과는 2013학년도에서 3명 뽑았어. 근데도 52였거든? 경쟁률이 52대 1. 근데 2014에는 한 명을 뽑았어. 근데도 경쟁률이 내려간다는 거야. 이거는 결국에 확실한 나비 효과가 존재한다는 거야. 점수 내려갔고. 자, 이런 일이 선생님 그 2014만 발생하면 아니요. 2017, 2018, 2019, 2020 이게 달력 보세요. 이게 난리도 아닙니다. 이거 다 겹쳐요. 이렇게 2017, 2018 이렇게 싹 다 겹친 거예요. 이렇게 되면 겹침 현상에 대해서 선생님이 통계를 내봤는데 평균 세계대학 이상의 필기고사 전형일이 겹치는 일수가 연평균 4.5일이에요. 그러니까 올해는 행정처리 기간을 계산했을 때 5개 이상의 대학이 겹치는 학교도 있을 거고 날도 있을 거고 그게 4.5가 아니라 5에서 6일 회차 발생할 수 있어서 이건 선생님들이 빠릿빠릿하게 대응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선생님이 이 학습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자라고 하면 좀 발빠르게 여러분도 호흡을 좀 맞춰서 그래서 그 월수금 화목이 선생님 수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요일별로 올라오는 추가 자료들을 인강 수험생들한테도 같이 쏠 거예요, 이제. 그래서 파이널 구간하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CLCR하고 이 구간은 아주 발빠르게 우리 여러분들이 같이 좀 이렇게 움직여주면 센터에서 나오고 있는 선생님이 받는 정보들을 가지고 요때 이 시점에서 이 대학이 좀 더 주력을 해야겠다라고 하면 그 대학 문제들 그리고 거기에 관한 특강들로 실시간 커리큘럼을 변동시킬 거니까 올해는 특히 좀 힘드니까 여러분들이 고생을 너무 많이 했잖아. 그러니까 저도 마지막까지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뭔가 사명감 이런 게 좀 더 강해요. 그러니까 잘 이렇게 발맞춰서 걷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또 총 들고 있네요. 이번에는 학습 전략 같이 볼게요. 이제 그러면 이제 팩트도 받고 뭐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니까 어떻게 공부해야 파이널을 우리가 슬기롭게 보낼 수 있는 것인가. 자, 볼게요. 보면은 구겨버렸네 내 얼굴. 자, 첫 번째는 이제 12월에 작년에 했던 커리큘럼을 대비해서 올해 어떻게 할지 제가 좀 보여줄 건데 이때도 제가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저는 일단 내년 1월 대비를 해서 2022학년도 수험생들을 위한 커리큘럼을 일단 연기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늘어나고 있는 수험 기간이 있다면 그거는 끝까지 개퍼를 그냥 다 가져갈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최대한 뭐 신입생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일단 완주하는데 저도 같이 완주를 해서 도와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작년에도 어떻게 했는지를 좀 보면 이렇게 첫 주 긴급 대비 체제 전환을 해가지고 정규 특강을 거의 정규 강좌를 특강화 시켰죠. 그다음에 두 번째 3주차 때는 학교별 직전 특강을 계속 올려서 항공대, 건국대 같은 경우는 동일문항 적중을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여대가 일단 몰려서 여대가 겹쳐 들어오는 학교들은 특히 신경을 많이 썼는데 이렇게 될 때는 우리가 경우의 수가 여기는 하나 더 들어간 거거든. 겹치는 것 플러스 여학생만 쓸 수 있는 게 여대니까 이런 경우는 우리가 스플릿을 잘 해줘야 돼. 지원자들이. 그래서 저하고 뭐 이거 소통을 잘 하면서 앞으로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1월 시험 종료까지 계속 특강은 진행이 될 겁니다. 이게 또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어서 제가 아까 써놓았던 말 좀 읽을게요. 실제 전날에 강의한 내용과 교과 과정에 포함된 내용이 시험에 출제되는 일도 계속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뭐 해시태그법을 통해서 직관적 답 고르기가 진행되는 부분도 파이널 과정에 포함됩니다. 써놓기 잘했군.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의고사예요. 우리 친구들하고 선생님하고 매주 진짜 빡세게 공부하고 있는데 진짜 죽을 것 같아. 이거 공부하고 맨날 채점하고 이런 거 너무 열심히 잘해주고 있고 여기가 지금 보면 선생님이 2013부터 2020년까지 데이터 다 넣어서 학과별로 실제 합격생들이 어떤 식으로 갔는지를 회귀 분석해서 같이 추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앞으로도 잘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커리큘럼을 따라서 진행을 해주기만 한다면 이렇게 분석별 장점을 잘 가져갈 수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최적화 전략 지원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동일 조건 내 수험생들이 교차되는 경우는 최대한 서로 내고를 할 수 있게. 왜냐면 이거는 그냥 가위바위보 가지고 네가 써. 아니야 내가 못 써. 이게 아니고 점수별로 상대적으로 누가 더 실제 경쟁을 같이 하고 있는 친구들이 겹치는 학과에 지원했을 때 나는 어떻게 써야 되냐를 알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파이널 커리큘럼의 단기 에센스 과정이 있어요. 요것도 좀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요거는 이제 마지막인데 여기에 이미 공지 다 해놨어요. 우리 수험생 여러분. 여기 도서관 좀 가세요. 제발. 도서관에 가시면 파이널 학습 루틴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 게시물 있다가 제가 그냥 이지훈 편입 도서관 검색하시고 요거 번호 치시면 돼요. 여기도 요 번호 치시면 되고 그러면 인강에 어떤 강좌를 들으면 단기 완성이 되는지까지 싹 다 정리해놨어요. 이거 잠깐 가서 볼까요? 시간 괜찮나요, 저희? 괜찮아요? 그러면 잠깐 볼까요? 인터넷이 없어요, 지금. 제가 연결 안 해놔서. 여기다가 들어가시면 몇 강을 수강해야 되는지까지 다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수험생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잘 활용을 하셔야 돼. 그리고 요런 친구들이 하도 질문이 많아가지고 이거 답변을 하는 건데 선생님 수업을 이따 Q&A 많이 하세요. 제가 다 읽고 답변을 할게요. 선생님 수업을 어떻게 조금만 듣고 이제 3달 남았는데 다 이렇게 파먹은 느낌이 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답변을 내가 공식적으로 못 하잖아. 걷다가 그런 게 어딨냐, 에바다 이렇게 못 하니까 만들었어요. 여기에요, 여기. 아시겠죠? 요걸 보면
진짜 최대한 단기로 갈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꼭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3번이 핵심 강좌. 우리 상위권 학생들은 특히 또 여기를 준비를 잘해야 되는데 여기도 강좌가 쌤 너무 많아요. 뭐 들어요? 막 그러더라고. 근데 그 다 들어야 돼 원래. 원래 다 들어야 되는 건데 지금 다 들는 건 좀 어려우니까 그러면 CHR, 서성한중의 논리 코드 이거 같이 해야 돼요. 이게 시너지예요. 그리고 논리 방정식을 같이 했을 경우에는 엄청난 시너지를 막판에 볼 수 있다. 지금까지 그대들이 잘 해왔으니까 너무 고생이 많은 한 해를 하고 지내고 있어가지고 저도 뭐 최대한 많이 준비해서 도와드리고 싶은데 이게 뭐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많이 물어보세요. 제가 자료를 따로 준비해놨어요. 어디다가 뭐 어떤 식으로 어떤 정보가 더 필요한지를 수업 시간에 하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인강에서도 지금 찍어서 올리고 있고 근데 뭐 구체적으로 궁금한 거는 이따 Q&A 때 올라오면 제가 답변을 많이 할게요. 자, 여러분 이제 Q&A 받으면 되죠. 네,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궁금한 거 많이 물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최대한 답변을 열심히 해드릴게요. 지금 자료가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어서 오늘 좀 가져왔어요. 자료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질문하시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고 답변을 하면 되죠. 실시간으로. 자,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커피 줘라. 커피 줘라. 정은이 내가 사줄게. 아, 우리 쌤 커피 주라고? 커피 내가 사 먹으면 돼. 교재는 네, 지금 추가되는 내용은 PDF로 나가요. 추가로. 레드 블러썸님 추가되는 내용은 PDF로 자료가 제공이 되고 그 다음에 이지훈 편입 도서관 한번 가볼까요? 도서관을 한번 가볼까요? 켜놓고 네. 잘 썼어? 네, 질문 좀 많네요. 질문 많네. 자, 일단은 질문 파이널 교재도 이렇게 도서관 보는 방식인데 도서관 오시면 이렇게 월별로 커리큘럼이 이렇게 다 나눠져 있어요. 지금 10월이니까 CHR이랑 추석, 뭐 경희동국 특강, 장문논리 다 올라와 있죠. 자료 다 있고 10일, 12월에 이제 파이널인데 여기 파이널 과정이 열려요. 이렇게 그러면은 추가되는 내용이라든지 뭐 개정판이 있다든지 뭐 정리할 게 있다면 여기다 게시판을 들어가시면 자료 받을 수 있고 됐죠? 레드블러썸님 궁금한 거 더 있으면 물어보세요. 영준씨 윤영준씨 서성한 일반이랑 학사 차이가 거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이 아니라 이건 데이터가 있어요. 학사가 더 점수가 낮아요. 15점 정도 평균 낮고 인문이랑 20의 경우에는 20의 경우에는 그 정확하게 점수를 지금 데이터를 확보한 게 수학이 좀 차이가 있어서 모르는데 서강대학교 입결을 공개가 됐었던 경우에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보면 학사 같은 경우가 일반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점수대가 10점에서 그리고 인문에서 잠시만요. 이 확인을 좀 할게요. DB센터를 들어가야 되는데 자 보면은 실제 이건 좋은 질문이에요. 지금 이럴 때 물어봐야지. 학사 차이가 인문은
경영대열 있죠? 사회계열. 이쪽은 차이가 많이 없어요. 한 5점? 5점 한 문제? 한 문제? 서강대학교 어문을 한번 볼게요. 네, 학사가 조금 더 유리한 건 맞는데 큰 틀의 차이를 보이는 건 아니에요. 어문 계열은 상경 계열도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 이공계는 수학 데이터가 더 확인이 되면 제가 확인을 할게요. 자, 또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질문 많네. 상위권 학교가 겹치는 성균관과 찬양대가 맞네요. 찬양대, 한양대. 성균관하고 한양대가 어떤 특정 대학에 겹치는 걸 우리가 뭐 확정할 수는 없고 그걸 모르지. 그러니까 거긴 발표가 나야 아는 건데 올해는 일정상 겹칠 확률이 더 높다는 거예요. 상위권 학교끼리 겹친 경우도 많아요. 2018년, 16년 경우도 보면은 뭐 서성한이 겹친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민초는 인강으로 보고 있는 학생은 기출 어떻게 학습하면 될까요? 기출? 기출 학습은 데일리 루틴이 올라가니까 여기도 도서관에 지금 답이 있는데 이렇게 들어가 보면 위쪽 상단 탭에 이렇게 기출 문제 있어. 그러면 기출 문제 들어가서 여기서 지금 시즌별로 올라주는 문제가 있거든. 그 문제를 먼저 이렇게 차곡차곡 수행을 해야 돼. 그 다음에 또 보면은 민트 초코 잘하고 있냐? 공부 열심히 하고 있나 지금? 인강으로 또 열심히 하고 있겠지? 방학 때만 내려가 있는 거죠. 또 보면은 자소서는 요거는 일반적으로 11월에 공지가 나오면 하고 학교마다 다르긴 한데 특정 대학은 한 번에 그러니까 시험 접수를 할 때 바로 원서 접수할 때 자소서를 내는 학교도 있고 또 다른 일부 학교는 1차 합격을 해야 자소서를 받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성균관대하고 한양대가 그래서 달라. 그런 접수하는 기준도 다르고 그러니까 1차에 낼 거냐 아니면은 이따가 낼 거냐 2차에 낼 거냐인데 그거에 따라서 준비를 할 거야. 그다음에 파이널 교재 알베르톨리 파이널 교재 드리겠습니다. 메일 남겨놓으세요. 그다음에 이효정 씨는 장문 논리 빈칸 위치에 그렇지. 맞아. 이거 어려워. 장문 논리에서 맞아. 이게 왜 그러냐면 독해에 뭔가 그 독해를 풀기 전에 몸 푸는 느낌이 장문 논리인데 이게 막혀버리면 뒤에 영향이 멘탈적으로 안 좋아. 그러니까 빈칸 연습을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이건 CHR에 답이 있어. 그러니까 CHR을 지금 막판에 설명 열심히 좀 해줘야 되는 게 CHR 커리큘럼은 빈칸이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확보를 많이 한 배경 지식이 깔려 있어. 그러니까 배경도 잡으면서 단문화 시켜놓은 그러니까 우리가 괄호로 되는 건 세절기야 사실. 그러니까 세절기 라인에 기출 20년을 싹 정리한 거는 그 세절기로 할 수 있지만 CHR에서 장문 논리 빈칸이 여러 한 지문에 막 4-5개가 뚫렸을 때를 연습할 수 있는 거라서 요거는 공부를 해야죠.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답이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커리큘럼상 선생님이 솔루션을 주자면 이건 CHR을 봐야 돼. 유정 학생. 그 다음에 성훈이 공부 열심히 해. 그 다음 교재가 제가 뭐 이게 치즈가루도 아니고 뿌릴 수가 없어서 저도 갖고 있는 게 몇 장 없어요. 네, 요게 베스트지 않나. 그래 몇 명 더 그럼 뿌려볼까요? 뿌리면 뿌려야죠 뭐. 누구들이죠 그러면 김배님을 더 드릴까요? 네, 김배님도 그러면 채팅창에다가 남겨주세요. 이메일 주소. 그 다음에 시험장 들어가서 수블리님 문제 앞에서 차근차근 푸는 게 이거는 앞뒤로 푸는 게 달라 학교마다. 왜냐면 배점이 국민대 같은 경우는 뒤쪽이 세단 말이지. 단국대도 그렇고. 그러니까 배점이 센 대학은 뒤부터 풀어야 돼요. 당연히. 앞에서 1점짜리인데 그거 열심히 풀었다가 뒤에 5점짜리 2개 날려버리면 10점인데. 이거는 배점에 따라 달라져요. 배점에 따라서. 배점이 다 똑같을 경우에는 앞부터 원래대로 하는 게 익숙하니까 그대로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경품은 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시험 유형이 겹치는 학교 이거 좋지. 시험 유형이 겹치는 학교들도 그래서 시즌별로 선생님이 지금 시점에 이 학교를 하라고 하는 거야. 왜냐면 서성안을 너무 열심히 파고들다 보니까 뭐 중경외시 이런 것만 파고들다 보니까 뭘 생각을 안 하냐면 가천대 뭐 또 단국대 또 경희대 경기대 이런 학교를 자꾸 안 풀려 그래.
왜 그러냐면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만 선정해서 푸는 경향이 있는 거지. 그 학교들의 문제가 너무 우수한데 숙명여대 문제랑 건국대 문제랑 싱크로가 매우 높지. 그 다음에 단국대 문제랑 가천대 문제랑 상위권에서는 한양대가 그나마 유사하지. 그 다음에 서강대학교하고 이화여대는 유사해서 중간급 그 문제 난이도에서 상위권 문제를 좀 내고 있는 학교가 숭실대. 숭실대학교하고 항공대 이 네 개 학교는 상당히 매크로가 유사하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출제 매크로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팁을 알려주면 그대로 그 시즌별로 나가는 자료를 그래서 같이 소화를 해야 돼. 그리고 특례를 좀 풀어줘야 되고. 자, 그 다음에 편입자도 늦게 알았습니다. 경인권 4년제이고 영어 토익 베이스가 700에서 800점입니다. 시작은 했는데 어떤 커리큘럼? 그렇죠. 이게 고민이죠. 그래서 요거는 여기 도서관에 있어요. 도서관에 공지사항 가셔서 이거를 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저한테 Q&A를 하시면 돼요. 그 김영 홈페이지에 가셔서 제 카페 있거든요. 거기서 Q&A 하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해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수험생들의 전체 성적표도 잘 공개가 되어 있고 뭐 추석맞이 특강들 자료도 이제 오늘 라이브 끝나면 이따 집에 가서 올릴게요. 이것도 좀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가시면 이렇게 나와요. 요거 인강 판도라의 상자 이거 들으면 초단기로 따라갈 수 있어요. 강좌 번호까지 다 적어놨습니다. 하도 질문을 많이 해서 아셨죠? 요거는 이제 현강생들도 역시 복습할 때 가져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루트니까 이렇게 좀 하시고 또 보면은 이거 언제까지예요? 이거는 제가 알기로 이제 한 10분 정도 더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현강을 듣고 있긴 한데 학사 알바 맞아 힘들지. 공부 시간이 부족한데 이제 기출이나 인강을 들으면서 하면 공부 시간 확보하는 게 나을까요? 인강이랑 동일하게 한다는 뜻인가? 공부 시간을 확보하는 게 나을까요? 알바를 접는다는 뜻이에요? 학사 준비하고 알바하느라 비교적 공부 시간이 남들의 부족한데 비해서 이제 기출이나 이런 것들 인강이랑 동일하면 인강 들으면서 공부하는 시간이다. 이분 말이죠. 현강을 듣고 있으니까 현강을 접겠다. 알바하느라 이건 아니야. 그러니까 파이널 때는 인강 듣는 친구도 현강으로 와야 돼. 그러니까 지금은 루틴이 중요한데다가 현장에서 이게 실시간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있어서 인강도 지금 실시간이긴 한데 빠릿빠릿하게 올라오긴 하는데 아무래도 그 몸이 움직이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인강을 들어도 그럼 조건은 딱 하나야. 인강도 다 괜찮은데 조건은 하는 게 인강 수강을 집에서 하지 마세요. 아침에 나가서 도서관 가서 듣든지 아니면 스터디 카페 가서 듣든지 그 또 이게 공부 환경이 또 바뀌면 어쩔 수 없이 집에서 해야 되지만 어쨌든 지금은 루틴이 중요해서 몸을 움직여야 된다. 그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경희대랑 동국대는 공인영어 점수가 문과기준 900점을 넘지 않으면 가능성은 많이 없나요? 네, 없어요. 없어요. 많이 없는 게 아니라 없어요. 경희대는 모르겠고요. 경희대는 국제 캠퍼스에서 일부 과가 10배수 이상으로 갔을 경우에 900점대가 커트가 될 확률은 있긴 해요. 그런데 동국대는 없어요. 가능성은. 인문계 물어보신 거죠? 네, 문과 기준. 네, 없어요. 민초, 커머킴, 교재 받고 싶어. 선생님 교재는 올라갔고, 그 다음에 또 Q&A가, 네, 숭실대 말고 난이도 높고 뺑뺑이 많이 도는 학교가 숭실대 맞고 또 어디 있나요? 숭실대가 뺑뺑이가 돌죠. 예, 잘 아시네요. 그리고 숭실대 말고 어디냐? 항공대입니다. 항공대학교하고 이화여대 보시면 돼요. 자, 아주대학교도 뭐 좋습니다. 뭐 프롬프트 있나요? 자, 주세요. 저 보면 되죠. 네, 저 당첨자는 여기로 오시면 돼요. 김영편이 홈페이지에서 제 카페가 있어요. 거기 공지사항에 당첨자를 우리 선생님께서 공지를 해놓을 테니까 그거 확인하시고 안내에 따라서 멘트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당첨자 명단이죠. 김담음, 알베르토 리님, 그리고 윤도레민님, 석정은님, 김정훈님, 신동채님, 지원희님, 그 다음 이지영님, 운영준님, 최옹준님, 김배님 이렇게입니다. 네, 윤도레미. 네, 심대용님도 한번 추가 부탁드릴게요. 심대용님도 교재 좀 드릴게요. 열심히 하세요. 너무 힘들어서
고생이 너무 많으신데 그만큼 더 보상받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저도 더 노력 많이 할 테니까 우리 팀 스나이퍼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승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더 힘을 모아서 열심히 잘하고 현실 인지는 잘하고 그 현실 인지에 대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통해서 기회를 결국에 있는 기회, 니치인 거지. 그 틈새 공략 잘해서 결국에 마무리까지 우리 잘해서 승리하는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힘냅시다. 다들 화이팅. Q&A 계속 올라오는데 파이널, 극파이널 학교 병행하는 친구들도 진짜 힘들긴 하겠다. 그다음에 수학 성적 상위권. 영어는 60은 돼야 상위권. 그렇죠. 영어는 많이 올라야죠. 네. 다들 채팅하시는 우리 수험생분들이 더 잘 아는데? 아는 게 많은데? 되게 고생이 많아서 올해는. 우리 친구들 여기서 공지 보면서 공부하면 더 좋아요. 이거 잘 챙겨서 보시고 도서관 활용이 좀 어렵다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무료 자료들이 다 올라오니까 그 기출문제에 가서 잘 다운받아서 시기별로 푸시고 저한테 필요한 거 있으면 요청하시면 제가 더 좀 챙겨 볼게요. 이것도 좀 잘 챙겨서 하시고 그럼 내일 또 우리 수업해야지. 동기부여 뭐 여러분들이 제 동기부여인데 뭐 내가 뭐 할 얘기가 있나. 이게 대단한 거지. 지금 이렇게 힘든데도 공부하느라 다 포기할 때 그래도 붙잡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멋있는 거야. 내가 볼 땐. 지금 이 자체로 너무 훌륭해.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한테 채찍질 하지 마세요. 동기부여도 하지 말고. 지금 이 자체만으로도 훌륭하다니까. 너무 몰면 쓰러져. 뭐 자꾸 뛰자 뭐 더 합격하자 뭐 공부하자 이렇게 막 몰아붙이면 이미 잘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더 뭐랄까 상처만 깊어지지. 그러니까 지금 이미 잘하고 있는데. 근데 나도 편입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게 그러니까 주변 시선이 어차피 안 될 거라고 믿었다는 거. 그러니까 안 된다 생각을 어차피 우리는 이겨내고 있는 상태야. 그래서 버티고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외부에 이렇게 안 좋은 상황들이 많이 발생한 거 이것도 이겨내면서 지금 하고 있는 자체가 너무 훌륭한 거야.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너무 채찍질하지 마시고 응원하시고 서로 사랑하면서 이렇게 공부하세요. 그럼 잘 될 거예요. 마무리해도 되나요? 네, 이렇게 하시면 우리 내일 또 봅시다. 선생님도 이제 밥 먹어야지. 니들도 밥 먹어. 밥 먹고 또 공부하자. 이렇게 가끔씩 어차피 유튜브 말고 선생님 한 번씩 라이브 키잖아. 그러면 공부를 또 고려대 요거 하나 더 대답을 해줄까? 고려대 공인영어 커트 그게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전혀 고대는 공인영어 커트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없애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공인영어 최저라는 개념 자체가 기회 폭은 넓어졌다고 볼 수 있지. 특히 이공계한테. 근데 인문계는 의미가 없지 않을까? 아, 네, 이지은. 그 교수 카페는 기명이 있는 건데, 그죠?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열공하러 갑시다. 또 공부하러 가자. 우리 밥 먹고 또 공부하자. 1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